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수화기재계입니다. 수화기재계는 음과 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계입니다. 수화기재계는 음요가 3개, 양요가 3개, 그리고 이 음요와 양요가 모두 올바른 자기의 짝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계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와 추동자 또는 스승과 제자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행복한 세상 속에서 이 행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역 괴사와 효사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교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기재계의 교재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 완전한 조화를 이룬 행복이라. 수화 기재, 수화 기재계는 음과 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천인이 너무나도 잘 적어놨기 때문에 본문 교재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기재기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음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 기재기는 태양처럼 빛과 열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과 블랙홀처럼 물질을 빨아들여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음이 우주에 함께 존재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재계는 가슴 속에 텅 빈 숨을 내부로 들이마실 때 완전하게 들이마신 상태가 아니라 절반 정도 들이마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재계는 운동이나 노동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배고프다는 식욕이 강력하게 발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이제 식욕이 강력하게 발생한 상태에서 밥을 먹음으로써 식욕이 완전하게 해소된 상태가 아니라 절반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재계는 등산에 비유하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축적하면서 중간 정도 내려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것은 이제 중천근, 정상에 도달하면 이제 중천근이고, 이 중천근의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반 정도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반 정도 내려온 상태가 바로 이제 수화기재계라고 했습니다. 수화기재의 상태. 수화기재계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 모든 욕구가 발생한 상태에서 안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에서 욕구가 해소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화기재계는 내부의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양의 작용과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축축하는 음의 작용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의 작용과 에너지를 축적하는 음의 작용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비유한다면 유명 스타처럼 욕구가 넘치는 행복의 꼭대기에서 욕구가 없는 행복의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중간 정도 내려오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며,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 상태가 이제 어떤 스타의 인생, 스타라면 이 스타가 이제 가장 그 인기를 누리는 상태에서 절반 정도 내려온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수화 기재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화 기재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화 기재계는 6개의 효가 3개의 양효와 그 다음에 3개의 음효로 조화롭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상하좌우 어디를 보아도 서로 호응하는 자기이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이 3개의 양과 3개의 음효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모두 이제 자기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와 엑셀이 잘 갖추어져서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승은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칠 제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스승은 이제 이 주변에도 제자가 있고, 저 멀리는 또 올바른 또 자기의 제자가 있고, 또 제자는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있어서 든든하고, 그래서 모든 스승과 제자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스승 노릇을 잘하고, 음은 제자 노릇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배우고 축적하는 이런 제자 노릇을 잘하고, 스승은 가르치는 이런 노릇을 잘하는데, 그리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실무자, 중간관리자, 지도자 등의 계층에서 음양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각각의 계층에 스승과 제자가 골고루 분포했고, 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 간에도 스승과 제자처럼 또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수화기재계는 스승과 조화가 균형도 맞고,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해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멈춰있는 것도 아니고 과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급발진도 없이 아주 경제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러한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경제적인 속도. 예. 이제 다음으로 이 수화 기재계를, 어떤 사람의 인생 팔자와 이 수화 기재계를 매칭을 시켜보면, 전체적으로 양효와 음효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전체적으로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사업 활동하는 뿐만 아니라 유순하게 휴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점검하는 기회도 있으므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이 진보적인 첨단 사업뿐만 아니라 이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사업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에서 상하좌우 어디에도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있으므로, 자기의 짝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는 진짜 자기의 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인생길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여행할 파트너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든든하며,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이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서 이렇게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신하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자와 그리고 추종자 또는 군주와 신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괴이면서, 또 인생으로 본다면 세종대왕과 같은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발전은 아동기에서 10대까지 인생 초기, 20대에서 40대까지 인생 중기, 50대에서 60대 이후의 인생 후기까지 음량이 조화롭게 분포하므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의 유순하거나 또는 강건한 실무자 또는 이제 중간관리자 또는 지도자 또는 원로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양의 장점을 발휘하여 사업을 대외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또한 음의 장점인 포용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등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등 전체를 단합시키고 안전 운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업도 확장하고 그리고 사업을 또 안전하게 또 내실을 이렇게 다져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부적으로는 탄탄한 내공을 대외적으로는 명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수화기재계의 인생 발전은 이미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화기재계를 사계절로 보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가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식물로 본다면 식물의 열매에 해당하고 원형 이정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고 인의애지로 본다면 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글의 주제인 행복으로 본다면 무역의 행복과 유역의 행복을 적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룬 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수화기재는 행복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화기재계는 정말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화기재계의 각효와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매칭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화기재계는 이제 이렇게 초구,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구삼,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구오,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초구는 올바른 자기의 짝인 육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자기 짝이 있는 상태를 정응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기 짝이 아니면 이제 부정응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짝이 있긴 있는데 이제 부정응. 올바른 자기 짝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구가 지금은 양인데 초구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육사가 양이면 이게 이제 서로 자리가 이 초구의 자리는 이제 양이 와야 올바른 자리인데 지금 음이 와 있고 육사의 자리는 그러니까 음이 와야 되는데 양이 와 있어서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과 양은 짝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정응이라 합니다. 수화기재계는 초구와 육사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올바른 자기의 짝과 이렇게 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정응이라고 합니다. 이 초구도는 육사와 정응의 관계고 그 다음 유기는 구호와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은 이 상육과 또 정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화기재계에서 이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불입니다. 수화 불. 그리고 물은 밑으로 흐르고 지금 음이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밑으로 흐르고 불은 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로 흐릅니다. 위로. 그래서 이 물 밑에 불이 있는 것인데 물과 불이 서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관계를 이제 소통이 잘 됩니다. 위와 아래가 상하가 소통이 잘 되는 관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되는 조건은 이제 불과 수가 이제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서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위로 가려 하고 물은 밑으로 가려 하고 이 반대 상황은 하수미제계 다음 시간에 다룰 하수미제계입니다. 이런 게에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수화기제계는 소통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 수화기제계 수화기제계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상징하면서 64개의 기준이 되는 게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이 수화기제계는 64개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개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개가 올바른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대로는 잣대가 되는 개입니다. 6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가 바로 이 수화기제계입니다. 이제 이 수화기제계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매칭을 시켜보면 수화기제계에서 초여인 초구는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생리적인 욕구가 지금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필자가 보았을 때 초구의 시기는 요즘 시절로 보면 1살에서 10살 미만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기. 그리고 초구는 상부에 정응하는 자기의 짝인 육사가 있습니다. 육사가 있기 때문에 초구는 육사가 있기 때문에 초구는 육사와 이렇게 서로 짝입니다. 초구와 육사. 초구, 육사는 이제 자기의 짝이기 때문에 이 짝이 있다는 것은 음유와 양유가 서로의 활동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음이 양으로 변하거나 또는 양이 음으로 변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초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주면 이제 초구는 음이 되고 육사는 음의 상태에서 양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육사가 이제 또 이 에너지를 또 받은 상태에서 저 양의 상태에서 양의 상태가 되면 구사가 되겠죠. 구사가 요거는 이제 초육이 되겠죠. 초육에게 또 에너지를 주면 이게 또 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음과 음이 양이 되었다. 양이 음이 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의 상태를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초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 이 생리적 욕구와 육사는 이제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의 욕구. 이 존중의 욕구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조금 낮추어서 생리적인 욕구를 낮춘다는 것은 이제 음의 상태가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이제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존중의 욕구가 이제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초구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또는 이제 존중의 욕구가 이제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이 에너지를 이제 초구에게 주면 존중의 욕구가 낮아지는 대신에 이 생리적인 욕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이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루게 되면 서로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서 욕구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생리적인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와 존중의 욕구,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의 상태를 음 또는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욕구 상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초구는 생리적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를 수하고 있는 양의 상태이고 육사는 존중의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휴식하고 있는 음의 상태인데 만약 생리적 욕구 해소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금은 휴식하고 있는 존중의 욕구에 주면 생리적인 욕구는 억제되어 버리고 즉 양의 상태에서 음의 상태로 변하고 반면에 휴식하고 있던 존중의 욕구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존중의 욕구가 발생하면서 상태가 음의 상태에서 양의 상태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강건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조절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기. 유기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수화기제에서 초구, 유기, 93, 64, 95, 상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유기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기의 시기는 10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기는 상부에 적응하는 자기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그러므로 안전의 욕구와 이게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3. 이 이제 93은 애정과 서속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93의 시기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93은 상부에 적응하는 자기적인 상륙이 있습니다. 이 93은 상부에 적응하는 이제 상륙이 있습니다. 상륙. 그러므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이게 상륙은 자기 초월의 욕구죠. 자기 초월의 욕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사유인 육사는 존중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초구, 92, 62, 93, 64, 95, 상륙, 64는 이제 존중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4의 시기는 40대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64는 하부에 적응하는 자기의 짝인 초구가 있습니다. 예, 초구가 있습니다. 초구가 있고. 그러므로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 조절할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효인 구원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호의 시기는 50대의 장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호는 하부에 적응하는 자기의 짝인 유기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짝인 이제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효인 상륙. 네, 상륙. 상륙은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륙의 시기는 60대나 그 이후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륙은 하부에 적응하는 자기의 짝인 93이 있습니다. 예, 상륙은 93이 있습니다. 93.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서로 작용을 하면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제 수화 기제기는 음요와 양요가 조화를 이루은 상태고 음요와 양요가 조화를 이루은 상태. 음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음의 작용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양의 그 작용이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욕구 조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욕구 조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세 개의 욕구가 지금 발생한 상태고,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는 이제 아직 이제 발생하지 않아서 휴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같이 이제 이 수와 기재계는 음과 양이 완전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가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또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와 기재계의 이 조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영원토록 오래도록 이렇게 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주역의 이 괴사와 효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괴사와 효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와 기재계의 괴사를 주역 해설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괴사, 수와 기재계의 괴사 원문. 기재는 형이 서고 이정하니 촉일코 종난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귀재에게는 이미 형통하여 남은 것이 좋고, 지금 이제 이미 너무 이제 형통했습니다. 이미 이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곱게 마치는 것이 이로우니 처음은 기라고. 지금 이제 이미 행복한 상태니까 이 행복한 상태만 유지해도 지금 좋은데, 참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주에게는 없기 때문에 마침은 어지러우니라. 나중에는 처음은 길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지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공계와 그 다음에 중지공계에서는 이 공자님께서 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문헌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공자님께서 주역 64개 모두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괴에만 그 주석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자님께서 모든 게다 주석을 달아줬다면 이 산천인처럼 이렇게 이제 좀 머리가 안 좋은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공자님께서 모든 주석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힘들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자님께서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공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주석을 달아놓지 않았을까, 지금 참 제가 봤을 때는 공자님께서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 몇 가지만 그걸 이제 몇 개만 알려주면, 하나를 알면 이제 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일반 중생들을 그렇게 과대 평가를 하고 이제 과대 평가를 해서 주석을 달아놓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자님께서 주석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천인이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산천인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수와 기재계는 아래의 소성계는 불을 상징하는 리계입니다. 예, 위에는 불이고 위의 아래의 소성계는 이제 아래는 불, 아래는 수와 기재계에서 이제 불을 상징하는 리계. 그다음 위의 소성계는 이제 물을 상징하는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물과 불. 예.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리계는 음량으로 본다면 음에 해당하고, 예, 보면 이제 수화기제가 보면 아래는 초구, 유기, 예, 구삼,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구오,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있으면 아래, 그러니까 아래 리계는 이제 불인데 음량으로 보면 음에 해당합니다. 이제 왜 이게 음에 해당하냐면
산천인이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 희소성 우선의 법칙.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서 보면 리게에서 보면 이제 리게는 양유가 두 개입니다. 양유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음유가 하나입니다. 이제 양유가 두 개니까 이 음유가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띱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음유가 리게에서는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양유가 많지만은 이제 이 리게 그러니까 불의 특성을 이제 좌우하는 것은 이 음이 이제 그 불의 특성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면 이제 여기 심지입니다. 심지. 촛불은 이제 양의 작용이 많으니까 불이 활활 타니까 이제 양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 촛불의 특성을 잡아준 거는 심지, 촛불의 심지. 이 심지가 이제 이 불의 특성을 좌우합니다. 태양으로 본다면 흑점, 태양의 흑점. 이 불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음이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불의 특성을 좌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서 이제 이게는 이제 음과 양으로 따지면 이제 음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양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음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양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은 양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고 심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양유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또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리게가 왜 이제 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게는 관계는 이제 음유가 두 개, 양유가 하나니까 이제 양유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음양으로 본다면 양에 해당합니다. 양. 즉, 이 양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 역할. 희소성 법칙에 따라서. 이 감은 물인데 물은 음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갑니다.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관계는 이제 음양으로 따진다면 양에 해당하는 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64개로 나타내면 그렇고, 이제 사상으로 나타내면 위에 이 이제 관계는 음이니까 그리고 밑에 불을 상징하는 위계는 이제 양이니까 양. 이제 사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소양이다. 소양은 이제 계절로는 이제 가을, 추수를 하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가을. 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해보면 수화 기재기에서 맨 위에 이제 그러니까 물에 해당하는 이 관계는 양유에 해당하고, 음유에 해당하고, 제가 이게 잘못되네. 소양이, 예. 이게 밑에는 음이죠. 이게 잘못됐고. 위에 관계는 이제 양이고, 밑에는 이제 리게는 음이니까, 소양, 그 다음에 소음, 태양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소양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양으로 볼 수가 있다. 사상으로 보려면 아래가 음이고 위가 양이면 소양에 해당합니다. 소양은 계절로는 만물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화기제에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가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화기재계를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위의 관계는 강한 물에 해당하고, 음양오에 보면 이게 물에 해당합니다. 물. 이 물은 불을 이기고 저항하는 성질이 있는데 수화기재계에서는 위의 물의 세력이 우세하여 아래의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불을 제어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극, 하. 물은 불을 극하고, 예. 물은 불을 극하고. 그리고 이제 겉은 강하고, 이제 이게 이제 양유니까 이제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불은 속은 부드럽습니다. 마치 물 속에 불이 있는 듯 합니다. 물 속에 불이 있는 듯, 또는 불 위에 물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겉은 강하고 속은 마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친다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은 머리가 차갑고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머리가 뜨겁고 몸이 차가우면 그 사람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한 그런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화기재계는 마무리 열매를 맺고 주수하는 가을에 해당하는 계이며 음이 점점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 음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수화기재의 시기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제짝을 만나 조화를 이루니 수화기재계는 이미 형통하여 남은 것이 작고, 예,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고듬이 곱게 맞히는 것이 이롭고, 그 다음에 지금이 가장 더니까 지금이 이제 길하고, 마침 나중은 이제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기재계의 효사를 이제 주역 해설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수화기재계의 초구, 유기, 93, 64, 95, 상류. 이 이제 초구는 서성인데 이제 국민급. 서성에도 이제 여러 서성이 있는데 이제 지위가 가장 낮은 이제 국민급 서성입니다. 국민급 서성. 이 국민급 서성에 대해서 지금 형사 원문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초구는 애기룬하며 유김이면 무구리라. 무슨 말이냐? 초구는 그 바퀴를 끌면서 그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는. 초구는 이제 그 바퀴를 끌면서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습니다. 예, 공자님의 그 상전이 있으면 쉽게 해설할 수 있는데 공자님의 그 무면전이었기 때문에 예, 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전 초구 상활 애기루는 어무구연이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애기루는 어리가 허물이 없느니라. 예. 이제 산천인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초구. 이제 이 초구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양으로서 하부 맨 밑의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예, 양의 제일 밑에 있으면서 올바른 자리에 위치한 어떤 스승입니다. 국민급 스승. 활동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급 스승. 그 다음에 초고의 바로 위에는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이제 이 제자가 이제 장군급 제자. 예, 장군급 제자가 있습니다. 장군급 제자. 바로 위에는 이제 장군급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장이, 이 상부에는 이제 초구와 육사는 서로 짝이 됩니다. 짝. 예, 육사는 이거는 이제 장관급 제자. 장관급 제자.
장관급 제자는 이 이제 초구 초구의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 제자, 올바른 자기 제자. 이 저 국민급 스승과 이 장관급 제자는 서로 정응하는 짝입니다. 국민급 스승과 장관급 제자는 올바른 자기 짝입니다. 하여튼 이 초구의 이 스승은 장군급 제자도 가지고 있고 자기 주변에,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이 장관급 제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초고의 이 국민급 스승이 이 장군급 제자만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장군급 제자만 이렇게 서로 챙기게 되면 그 위에 국민급 스승 그러니까 장관급 제자를 챙길 수 없습니다. 이 장관급 제자를 원래는 챙겨야 되는데 이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바로 곁에 있으니까 이 장군급 제자만 챙기게 되면 이 장관급 제자를 그 챙기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수화기재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자기 짝을 놔두고 이 곁에 있다고 장군급 제자만 챙기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제 꼬리를 적셨다. 물을 건너다가 물을 안 묻히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이 스승으로서 가르치는데 꼬리를 적셨다는 것은 약간 이제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 바로 위에 이제 장군급 제자만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챙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너무 신경 쓰면 꼬리를 적신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구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홍하는 자기 짝인 육사가 있으니 찾아가면 만나 합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짝이 이제 자기 제자가 있으니까 이제 진짜 제자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만 매몰되면 위에 제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구에 대하여 그 바퀴를 끌면서 바퀴를 끈다는 것은 이제 스승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바퀴를 끈다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스승의 그 가르치는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어져. 예. 왜 허물은 없나? 어차피 스승이 이제 제자를 가르치는 거니까. 예. 다음 다음은 6위. 6위는 이제 장군급 제자. 장군급 제자. 예, 장군급 제자는 다시 이제 적어보면 초구, 6위, 예, 93, 64, 95, 상륙이 있으면 이제 6위는 이제 장군급 제자인데 6위는 부상 기불이니 물쭉하면 7일에 득하리라. 무슨 말이냐? 6위는 지엄이가 머리 장식을 잃은 것이니 쫓지 않아도 7일 만에 다시 얻으리라. 예, 상전에서 무슨 말이 했는지 보시다. 상전 6위 상활 7일 덕은 이중도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7일 덕은 적절한 가운데에 도로서 하기 때문에 6위는 이제 하부 소승계 리그에서 보면 가운데 자리에 해당합니다. 가운데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다. 그리고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6위는 이제 장군급 제자, 음으로서 이제 올바른 자기고 장군급 제자입니다. 장군급 제자이고 해설을 보면 이제 6위는 이제 음으로서 바로 아래는 이제 초구가 있습니다. 초구는 이제 국민급 스승, 예, 국민급 스승이 있고 또 바로 위에는 이 도지사급도 스승이 있습니다. 도지사급 스승. 주변에 스승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지위가 낮은 국민급 스승, 지위가 높은 도지사급 스승. 그리고 또 이제 이 6위의 이제 올바른 제자는 위에 이 대통령급 스승이 있습니다. 대통령급 스승. 대통령급 스승.
그러니까 이 유기의 장군급 스승이 이제 진짜로 배워야 될 스승은 이 대통령급 스승, 이 구호의 대통령급 스승과 이렇게 친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이제 국민급 스승도 있고 도지사급 스승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유기가 지금 이 스승들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유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지금 3명이나 있는데 어느 스승이 자기의 스승인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국민급 스승도 있고 도지사급 스승이 있고 외부에는 대통령급 스승이 있고 외부에 있으니까 지금 이 내부의 이 스승들에게만 이렇게 서로 매몰돼 버리면 이 바깥에 이제 구호의 스승을 찾지 않고 이 내부에 있는 이 국민급 스승과 도지사급 스승에게만 이렇게 서로 이제 배우려고 하면 이제 올바른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미는 이제 저 제자라는 상태라 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미. 그러니까 머리 장식을 잃은 것, 머리 장식. 어미가 머리 장식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지금 짝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리가 올바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이 대통령급이 이제 이 구호의 스승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가 이제 구호의 대통령급 스승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유기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하부에 하나뿐인 기한음으로서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상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는 바로 아래에 초구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구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 짝인 구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번에 양으로 돌려살이 있어서 자기의 짝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자기 짝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에 대하여 지엄이가 머리 장식을 잃는 것이니 쫓지 않아도 7일 만에 다시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급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구삼을 찾아보면 구삼은 이제 이거 구삼은 이제 도지사급 스승인데 도지사급 스승. 구삼은 고정이 벌기방하여 3년 극진이 소임물령이니라. 무슨 말이냐? 구삼은 언나라 고종이 기방을 쳐서 3년에 이기니 소인은 서지 말지니라. 예. 무슨 말이냐? 상전 구삼. 상활 3년 극진은 비하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3년 극진은 힘이 되는 것이라. 3년 극진은 힘이 되는 것이라.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구삼은 이 도지사급 스승은 음이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양으로서 아래 소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여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구삼은 바로 아래 6기를 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보면 초구, 6기, 93, 64, 95, 예, 상륙이 됐으면 이 93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아래는 이제 6기, 어민 6기가 있고 제자인이가 장군급 제자가 있고 바로 위에는 6사가 있습니다. 6사. 이제 이거는 이제 장관급 제자. 예, 장관급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호응하는 자기적, 상부에는 이제 이 국가 원로급 제자. 이 국가 원로급 제자가 이제 진짜 자기의 짝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상부에는 진짜 자기 짝인 국가 원로급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삼은 수화 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 짝인 상륙이 있으나 주변에 엄들로 둘러싸여 있었어. 이 자, 이 내가 구삼 이 구삼은 그러니까 장군급 제자, 그다음에 장관급 제자 이렇게 엄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구삼에 대하여 은나라 고정이 기방을 쳐서 3년에야 이기니 소인은 서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짝인 그 원로급, 그
상륙의 원로급의 제자를 이제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소인은 이제 소인의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원로급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이제 원로급 제자를 만나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사는 유의 유의였고 종일견이라. 무슨 말이냐? 육사는 졌는데 헌옷가지를 준비해두고 종일토록 경계하니라. 육사. 네. 초구, 유기, 구삼, 육사, 그 다음에 구호, 상륙. 이게 이제 육사입니다. 육사는 이제, 예, 이거는 장관급 제자입니다. 장관급 제자. 장관급 제자는 이제 상진의 육사, 상활, 종일계는 유소의하라. 상진에서 말하기를 종일계는 의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의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상부 소승계에서 이제 가운데 자리는 이제 가장 올바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이 바로 아래나 바로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사의 장관급 제자는 그 바로 아래에 구삼은 도지사급 스승도 있고 또 바로 위에는 대통령급 스승이 있습니다. 대통령급 스승. 도지사급 스승과 대통령급 스승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이 육사의 이제 자기 짝은 이 국민급 스승이 이제 자기의 진짜 짝입니다.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짝. 국민급 스승. 그러니까 이 육사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급 스승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사급 스승도 있으니까 이 스승들의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국민급 스승이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지위도 낮고 뭐 그렇게 어찌 보면 서로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 높은 스승들을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요 밑에 국민급 스승이 진짜 나의 스승이 맞나?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육사는 음이 점점 자라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음으로서 상부 소승계의 맨 밑에 위치하고 육사는 바로 아래에 구삼을 타고 있고 구삼 도지사급 스승을 타고 있고 바로 위에는 존엄한 구호가 있습니다. 대통령급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홍하는 자기의 짝인 국민급 스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사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하부에 홍하는 자기의 짝인 국민급 스승이 있지만은 존귀한 이런 뭐 대통령급 스승도 있고 도지사급 스승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사에 대하여 졌는데 헌옷가지를 준비해두고 종일토록 경계하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육사가 이제 주변에 이런 이제 스승들에게 이제 둘러싸여 있으면 국민급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수화기제에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가 자기의 짝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을 못하면 이 괴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음과 양이 소통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 있어서는 괴가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짝과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짝과 소통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장관급 스승 항상 이 국민급 장관급 제자는 항상 국민급 스승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항상 이제 국민의 말을 귀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에 대통령이 있고 주변에 이제 도지사급 스승이 있더라도 국민의 말에 귀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어.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 스승입니다. 대통령급 스승. 구호는 독리인 사루가 불려서린 지약제 실수 기복이니라. 구호는 동쪽 기웃의 소를 잡음이 서쪽 기웃이 간략한 제사로서 그 복을 받으만 못하네. 상전을 살펴보면 상전구호, 상활. 독리인 사루는 불려서린 지시 아니 실수 기복은 길대래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독리인 사루가 서린의 때만 갖지 못하니 실수 기복은 기람이 크게 오는 것이라. 예. 구호를 찾아보면 초구, 그 다음에 6기, 93, 그 다음에 64, 95, 상륙이 있는데 이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급 스승.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 스승인데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에 이제 장관급 제자, 장관급 제자가 있고 또 위에는 이제 국가원로급 제자가 있습니다. 국가원로급 상륙의 국가원로.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은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원래의 이제 짝인 돌봐야 될 짝이는 이제 이 6기의 이제 그 장군급 제자를 돌봐야 되는데 장군급 제자를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이제 이렇게 국가급 원로급 제자 그 다음에 장관급 제자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짝인 이 장군급 제자를 돌보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동쪽 기웃의 소를 잡음이 서쪽 기웃이 간략한 제사로서 그 복을 받지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예, 간략하게 이 유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위가 낮으니까 지위가 낮은 제자니까 뭐 유기가 이제 스승을 대접하는 것을 본다면 뭐 위 상육이나 그 다음에 육사가 대접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간략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이 구호 스승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구호는 동쪽 기웃의 소를 잡음이 서쪽 기웃이 간략한 제사로서 그 복을 받으면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 구호는 엄이 점점 자라나는 수학이제의 시기에 상부의 하나뿐인 기한양으로서 가운데에 바르게 자리하고 하부에 홍하는 자기의 짝이 있습니다. 구호는 바로 아래에 육사를 타고 있으며 바로 위에는 상륙이 있습니다. 예, 이런 육사와 상륙의 제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호는 수학이제의 시기에 하부의 자기 짝인 6이 이 장군급 제자 있는데 엄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장군급 제자를 자기 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에 대하여 동쪽의 이웃의 소를 잡음이 서쪽 이웃의 간략한 제사로서 그 복을 받으면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기의 그 제자에 좀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군급 제자를.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기재계가 전체적으로 상하가 이렇게 조화와 이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주역에서는 이 조화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그 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화 균형. 예를 들어서 상부는 이제 뭐 비유를 한다면 중앙 또는 수도, 상부, 중앙 또는 수도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아래의 길은 이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 중앙 수도 또는 서울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 이 지방 도시.
이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 서로 소통하면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서울과 지방이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라면 서울과 지방이 지금 균형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이상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인구가 이렇게 과밀이 되면서,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평생 벌어봐야 이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상태니까 집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인구 쪽수가 많으니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니까 사는 것이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계속 이제 출산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인구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중앙에 수도에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면, 이런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국력은 이제 점점 이렇게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손,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이제 절감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도에 인구가 모이고, 인구가 모임으로써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애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역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의 그 제자들을 돌볼 필요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구호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의 제자들을 돌볼 필요가 있지만, 이 지방에 있는 이 유기의 장군급 제자를 이제 돌봐야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균형과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짝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효사우문 상륙을 살펴봅시다. 상륙은 유기수라 여하니라. 상륙은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라 위태로우니라. 예, 상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상전의 상륙. 상말 유기수려 하가 구야리. 상전에 말하기를 유기수려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리요. 네.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상륙. 제일 먼저 이제 초구,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구삼, 유기, 구삼, 그 다음에 육사, 구오, 상륙. 예. 이 상륙은 이제 국가 원로급 이제 제자입니다. 국가 원로급 제자. 국가 원로급 제자. 국가 원로급 제자하고 바로 밑에 이 대통령급 스승이에요. 대통령급 스승. 구호의 대통령급 스승. 대통령급 스승이 바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륙의 짝이 되는 스승은 이제 바로 아래에 구삼 도지사급 스승이 이제 바로 이 상륙의 진짜 스승인데, 도지사급 스승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바로 아래에 대통령급 스승이 있으니까, 이 대통령급 스승이 지금 스승에게만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이 가르침을 배우려고 이 도지사급 스승의 이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제 머리가 빠졌다. 물을 건너는데 머리가 빠졌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화기제에서 가장 위험한 개가 바로 이 상륙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초구가 초반이라면, 그 다음에 뭐 구삼이나 육사는 이제 중반, 그 다음에 상륙은 후반에는 아주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질 정도니까, 물에 빠질 정도니까. 그래서 수화기저귀에서 초길, 그다음 종란이라고 했는데, 이 종란이 이제 바로 이 상륙이라고 해서 상륙이 구호의 스승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상륙은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음으로서 상부소 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축축하던 음의 힘이 극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상륙은 바로 아래에 존엄한 구호를 타고 있으며 하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륙은 수화기제의 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하부에는 자기 짝인 구삼이 있으나 상륙이 구호에 얽매이면 자기 짝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구에 대하여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라 위태운이라 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근문의 수화기제기는 필자가 보았을 때 국가조직 체계를 조화롭게 갖추어서 태평성대를 열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연상되는 게임이에요. 세종대왕의 모습이 연상되는 게임입니다. 세종대왕은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강건한 양인 구호에 해당하고 세종대왕의 청사진을 받들어 왜구를 토벌하고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 그리고 평안도와 한길도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사군육직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 등은 유순한 어민 6위에 해당하고, 세종대왕의 청사진을 받들어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덕법 등의 공법을 제정하여 조세제도의 확립에도 업적을 남긴 항의와 명사성 등의 고관은 유순한 어민 6사에 해당하고, 세종대왕의 청사진을 응원하고 있는 국가원료는 유순한 어민 상륙에 해당하고, 세종대왕의 청사진과 병행하면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단체장은 강건한 구삼에 해당하고, 세종대왕의 청사진과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백성들은 강건한 초구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계에서는 강건한 양과 유순한 어미,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지에 따라서 수화기제계의 전체의 특성이 판가름납니다. 예. 이 수화기제계의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수화기제계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상과 같이 수화기제계는 양효와 음효가 그 비율이 3대3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상하좌우 어디를 보아도 서로 호응하는 자기 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이 잘 갖추어져서 멈춤과 가속 등의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가속하는 상태도 아니고 경제적인 속도로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속도로서, 경제적인 속도로. 그리고 모든 계의 효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음과 양, 그러니까 수하기 전에 스승이 3명, 그 다음에 제자도 3명,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다 자기의 그 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스승과 2번 제자, 2번 스승과 3번 제자, 3번 스승과 5번 제자, 이렇게 각 스승과 제자의 다 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승은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칠 제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제자는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있어서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이 스승과 제자는 보면 자기 주변에도 스승이 있고, 또 멀리에는 또 올바른 또 자기의 스승이나 또 제자가 있고, 하여튼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과 제자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승 노릇을 잘하고, 음은 제자 노릇을 잘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실무자, 중간관리자, 지도자 등의 각각의 계층이 음양이 조화를 잘 이루어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과 계층 간에도 스승과 제자처럼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화 기제 시절에는 천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예, 스승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지도자라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사분공하는 태도로 강건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되며 수화 기제 시절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주변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 전체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서 바둑으로 친다면 이게 국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세, 전체적인 그 국면의 형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중앙에만 매몰돼서도 안 되고 또 뭐 지방에만 매몰돼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중앙의 뭐 지도자 스승이라면 중앙의 주변의 그 제자만 돌볼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자기의 제자도 돌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수화기제기는 모든 욕구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 간의 음양의 상태 조절이 가능하고 무욕의 행복과 유욕의 행복을 적당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며 완전한 조화를 이룬 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수화기제에게는 행복의 중간 지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보다 더 행복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화기제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는 수화기제기와는 반대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강건한 양의 활동과 에너지를 축적하는 유순한 음의 휴식이 완전하게 부조화를 이루는 하수미제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서는 수화기제기와는 완전히 반대인 하수미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수화기제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 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처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